그 가야금 무형문화재 있습니다. 그 이영희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2022년에 그 성남시 금토동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땅을 기증을 했어요. 거기에다 무형문화재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이제 전수자들한테 전수하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전수 교육관을 지어달라고 하면서 기증을 했는데 약 5,000평방미터쯤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이 전부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됐던 겁니다. 네. 그러던 가운데서 이영희 선생님이 2023년 4월 달에 상춘제에서 김건희 초청으로 이제 10명의 그 무형문화재들과 함께 오찬이 있었어요. 네. 그 오찬 자리에서 이 이영희 선생님이 바로 김건희 옆에 앉아가지고 그 오찬 내내 같이 붙어 이제 있었고 또 이분의 이제 그 제자가 이제 가야금 연주까지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때 제보 내용에 따르면은 그런데 그날 그걸 건희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건희가 비서를 그 자리에서 부르더니 뭐라 했다는 거예요. 네. 뭐라 했다라는 건 그것의 처리를 지시했겠죠. 그런데 4일 후에 문화재청에서 국토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러한 것이 곧 그린벨트 지정을 해제한다라고 했다. 너무 고맙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기 그 이영희 선생님이 그 문화재청에 기증한 땅 그린벨트 해제를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계속 그 땅은 문화재청에 기증을 하지만 계속 그 땅을 가지고 뭘 좀 하시려고 했던 모양이죠? 자기 기념관을 만드는 거죠. 물론 본인의 이익은 없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에서는 그렇죠. 그린벨트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경제적 누가 이익을 보냐 이것보다 그린벨트로 제한하는 것에 공공의 목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벨트로 묶어두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은 국토부에서 연락을 받고 국토부 문화재청은 이영희 선생에게 너무 고맙다. 문화재청도 이영희 선생에게 무슨 담당자 정도가 연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상당히 문화재청에 하여튼 청장이거나 혹은 차장이거나 정도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이 이 얘기까지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아, 원희룡 장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랬다는 거죠. 곧 정리가 된다고 통보를 받았다. 이런 농단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영희 저 선생님하고 김건희 씨가 뭐 개인적인 무슨 인연이 있나요? 이번 상춘제에서 처음 만난 건가요? 인연은 없죠. 아마 이번에 만났는데 김건희 입장에서도 얘도 정말 이쪽 바닥에 맨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무형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지금 두 번째 이런 사석을 마련한 거거든요. 국악인들을 대상으로요. 이게 왜냐하면 정서적으로는 도톰한 필요가 있는 거예요. 김건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국악이라고 하는 게 저항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일반 대중에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로서는 자기 아주 쌍클한 네트워크에서 무형문화재랄까. 국가가 이렇게 지정한 맨풀을 자기 주변에 이렇게 셋업시키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보여질 거예요. 그날 상춘제 초대받은 10명 가운데서 좀 이영희 선생님이 좀 리더급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악계에서도 무형문화재 쪽에서도 상당히 명망이 높고 또 그 명망이 높다 보니까 뭐 그런 또 사제를 그렇게 출연도 하고. 네네네. 결과적으로 김건희가 비서를 통해 가지고 국토부에다 민원을 넣어서 국토부가 그린벨트 안에 국가 전수교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거죠. 취재를 해본 결과 상춘제 모임이 있었고요. 2023년 4월 4일. 그렇죠. 예, 그런데 원희룡이 이제 개발제한구역법에 이제 그 특례 조항이 있어요. 네. 그 특례 시설, 그린벨트 안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몇 가지 특례 시설이 있는데 국가전수교육관을 그 특례 시설 중에 하나로 지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합니다. 장관이 입법 예고를 한 게 5월 17일이고요. 네. 입법 예고에 앞서 가지고 그 시행령 개정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시행령 개정안에 원희룡 이름이 들어가서 결재가 떨어진 게 5월 1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5월 1일 날 장관의 결재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실무자들이 그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는 건 훨씬 그 이전에 시작됐겠죠. 그렇다면은 사실상 그 4월 4일 날 상춘제 모임이 있고 난 뒤에 국토부에 지시하자마자 실무부서에 그 검토 작업 지시가 내려갔고 그리고 나서 채 한 달도 안 된 5월 1일 날 원희룡 장관 명의로 시행령 개정안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바로 입법 예고가 된 거죠. 제보를 하셨던 분은 2023년 5월 1일 날 제보하셨어요. 네. 그 5월 1일 날은 이제 장관 결재가 막 났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입법 예고도 나기 보름 전이에요. 그 국토부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인데 그걸 5월 1일 날 저희한테 제보를 한 겁니다. 시행령은 한 달 만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민원 사실상 한 달 만에 바뀐 거예요. 장관 달 결재, 만에? 장관 그렇죠. 결재가 난 거니까. 그러니까, 야. 이 부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저는 국정농단이 아닐 수 없어요. 네. 김건희 씨의 뭐 그 관저 수의계약 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의 이제 그 종점 변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한 국정농단이지만 이 윤석열 정부를 특징 짓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시행령 농단이거든요. 네. 국회에 이제 자기네들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지네들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국회의 입법권들을 이제 무력화시키면서. 그런데 이번엔 보니까 아예 김건희가 지시를 받고 장관이 시행령을 뜯어 고쳐가지고 민원을 그린벨트를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개정을 했다. 이것도 특검으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이건 또 뭐 들어가야 보통 일이 되네. 네. 아니에요. 처음에 사실 제보가 왔을 때만 해도 네. 이제 그린벨트를 그냥 풀어주겠지 생각하고 그린벨트를 언제 풀어주나 그것만 바라보고 네. 있었는데 그린벨트가 안 풀리더라고요. 안 풀리면서 네. 그린벨트 안에 건물을 지어도 되도록 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린 몰랐죠, 그걸. 그린벨트 푸는 게 아니고 그린벨트 안에 아예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뜯어 고칠 줄은 상상도 상상도 못했죠. 못했습니다. 그런 걸 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원희룡이 지난번 첫 번째 제가 가서 MBC 취재를 했을 때는 기억이 안 난다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요. 장관이 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몇 번이나 했겠습니까? 본인이 임기 중에 2년도 채 안 되는 임기 중에. 자, 그래서 그때는 기억이 그게- 안 났을 수도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오늘도 기억이 안 났을까요? 오늘은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럼 오늘 기억한 거예요. 어떤 분이 계양구에 있는 어떤 교회, 가나안 교회라 가나안 했죠? 교회. 네. 거기에 지금 와 있는 것 같다라는 제보를 주셔가지고 네. 가봤더니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예배 중인가요? 했더니 예배 끝났습니다 그러길래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네네. 저 끝에 있네. 저 끝에 김천수 씨 저 있네. 저 끝에 저기 늦어 계시네. 어떻게 뭐 식사 다 하셨습니까? 식사하신 다음에 인터뷰할까요? 그 국가전수교육관 그 시행령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한 거 있잖아요. 그 김건희 여사 민원 받고 한 거죠? 김건희 여사 민원 받고 한 거죠? 네, 국가전수교육관 그 그린벨트 안에 건물 지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한 거. 그 김건희 여사 민원 받고 한 거죠? 그게 장관이 결재를 했는데 그 정부의 말씀 진짜 원장관님. 잠깐만요. 왜 그러세요? 왜 이러세요? 원희룡 장관 얘기를 해보세요. 수사 안 하시고 여기에서 왜 아니 그러니까 그 일하시지 왜 양평 게이트 말고 지금 또 오셨어요? 아니, 경제방송 김건-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는 야 김건희 민원을 받아가지고 시행령 하시다가 왜 여기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도망오신 김건희 걸 민원 받아가지고 시행령 개정안 의견에서 해명해보세요. 몸 닫지 말고. 안 되면 몸 닫지 말고. 밀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근데? 자, 선배님, 이재명 캠프에서 오셨어요? 취재 방해는, 이게 취재신데 이렇게 쓰고. 뭐 방해, 나와! 그리고 문제는 이 장관이 그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서 김건희의 민원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건 전형적인 국정농단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을 질문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못하고 슬며시 일어나서 도망을 가기 바쁜 이 원희룡의 모습에서 저희가 제보를 받았었던 그 시행령 농단, 김건희의 사주를 받은 시행령 농단 의혹이 거의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다라고 하는 네. 걸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김건희 여사 그 지시받고 내가 시행령 고쳤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뭐 같이 죽는 거죠. 같이 이 죽는 정권이 거죠. 망하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라고 부인하는 순간 선거법 위반이죠.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이게 네. 되니까 그냥 입국 다 탈 수밖에 없는 거야. 빤스런에다가. 빤스런.